자, 이번 시간에는 외연기관 그리고 내연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연기관이라는 것은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소가 기관의 외부에 있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외, 바깥쪽, 연소하다. 기관의 바깥에서 연소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증기기관과 증기터빈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증기기관에 대한 얘기지요. 증기기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언제? 산업혁명을 이끈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증기기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외연기관이라는 뜻은 외연기관인 증기기관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 이 기관의 바깥에 뭐가 있냐?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고 이 물을 끓인 증기가 이쪽 흡입관으로 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플라이휠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플라이휠의 끝에 무엇을 연결하느냐? 자동차의 바퀴를 연결하느냐? 아니면 방직 공장의 방직기를 연결하느냐? 그 밖에 어떤 것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증기기관과 증기터빈은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증기기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혁명을 이끌었다고 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는 흔히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기기관의 시초는 헤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헤론은 62년도, 1962년도가 아니고 62년도에 그리스의 기하학자이자 발명가인 헤론이 공기역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증기기관과 관련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토마스 뉴커먼. 이 사람은 1663년부터 1729년까지 영국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던 증기기관은 광산에서 배수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토마스 세이버리라는 사람이 처음에 화력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을 퍼내게 되었는데요. 이 기계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기관이 필요했죠. 이것을 오타네요. 튜커먼이 아니고 뉴커먼이 발명을 했습니다. 뉴커먼은 세이버리가 가진 화력기관이 잠깐만요. 뉴커먼은 세이버리의 화력기관이 가진 특허가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특허를 내진 않았고 세이버리와 함께 이 기관을 좀 더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약 300년도 더 된 일인데 이 당시에 특허권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학문과 과학에 대해서 잘 몰랐던 뉴커먼이 이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바로 그 증기기관이죠. 여기서 물을 끓여서 이 위에 있는 피스톤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기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을 누가 만들었느냐 할 때 우리가 제임스 와트를 첫 손에 꼽는 이유는 아까 뉴커먼이 만들었던 증기기관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훨씬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입니다. 제임스 와트는 1736년부터 1819년까지 굉장히 그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자, 여기 보면 최초의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개발했는데 이는 산업혁명 기간 동안 운송과 제작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와트가 만든 증기 엔진을 특허를 내면서 영국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었다. 제임스 와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린 시절에 수학 도구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의 모형을 수리하는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기관이 증기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충격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끝에 분리복숙이라는 최초의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동업을 하면서 좀 더 나은 기관을 만들게 되었고, 나중에 영국의 산업혁명에 실질적으로 공헌하게 된 현대적인 형태의 가장 진보된 형태의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지공장, 제분공장, 면직공장, 제철공장, 그리고 증류소, 운하, 급수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요것이 바로 제임스 와트가 설계해서 만들었던 가장 진보된 형태의 증기기관입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증기력의 등장은 대영 제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석탄을 떼서 물을 끓이면 기계를 작동시킬 증기 동력이 생깁니다. 수동기계가 증기력 기계로 대체되어 같은 일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을 더 싼 원가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은 직물을 비롯한 다른 많은 품목의 주요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통해서 영국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었죠. 여기 영상에서 보았던 이런 직물을 만드는 기계가 바로 방직기예요. 그리고 실을 짜는 기계를 우리는 방적기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제2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초반에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기가 생산이 되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계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1900년대 말에 일어났던 새로운 혁명이죠. 컴퓨터를 통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계산들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기력의 등장은 대영 제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석탄을 떼서 물을 끓이면 기계를 작동시킬 증기 동력이 생깁니다. 수동기계가 증기력 기계로 대체되어 같은 일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을 더 싼 원가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은 직물을 비롯한 다른 많은 품목의 주요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통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할 수 있고 기술, 학문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5차, 제6차 혁명도 산업혁명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증기기관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증기기관은 아까 짤막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일러에서 발생시킨 보일러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기관의 바깥쪽에 있다. 기관의 바깥에서 연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외연기관이라고 한다. 자, 다시 보일러에서 발생시킨 고온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는 열기관을 말한다. 최초로 개발된 열기관이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누구라고 했죠? 시초를 들어가면 누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의 헤론이라는 과학자를 시초라고 볼 수도 있다. 아주 굉장히 시조새격인 그런 과학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발명했다? 토마스 뉴커먼이 발명했다. 사실 토마스 뉴커먼 이전에 토마스 세리비아라는 사람이 화력기관을 발명했는데 이것을 훨씬 더 보완을 한 것이 뉴커먼의 증기기관이었죠.
이 증기기관 주로 어디에 쓰였었다고 했죠? 광산에서 배수, 물을 빼내는 기계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나중에 제임스 와트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제임스 와트가 가장 진보된 현대적인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이것이 어디에? 산업 전반에서 사용이 되면서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증기기관의 장점은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고장이 적다. 누구나 다루기가 쉽다. 그리고 시동 시에 큰 힘을 낼 수가 있다. 시동이라는 건 뭐죠? 처음에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회전이 가능하다. 이건 장점이고요. 단점은 열 효율이 낮고 회전 속도가 느리다. 출력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다. 자, 열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 연료, 당신 뭐가 있었을까요? 석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회전 속도가 이 이후에 나오는 출력이 작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가 느리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뒤로 새로운 형태의 동력기관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의 작동 원리 보겠습니다. 증기기관. 자, 이 증기기관은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이 밖에 있죠. 그래서 기관 밖에 있으니까 외연기관이고, 이 기관 밖에 있는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발생한 증기는 쭉 관을 타고 와서 이쪽 증기 흡입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색깔을 바꿔서 여기 A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자, 증기는 바로 이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밉니다. 쭉 밀면 피스톤 로드와 여기는 커넥팅 로드를 움직이면서 여기는 크랭크 축을 회전을 시킵니다. 크랭크 축에 연결된 플라이 휠이 돌고 이 플라이 휠의 반대쪽에 있는 이것은 밸브 로드입니다. 밸브 로드를 움직이게 되고 밸브 로드가 움직이면서 이 미끄럼 밸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끄럼 밸브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좌측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A쪽의 유입구를 막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증기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고 반대로 이쪽 B쪽의 유입구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증기는 다시 B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피스톤 어디에 있어요? 아까 피스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쯤에 와 있을 겁니다. 이 피스톤을 다시 어디로? 왼쪽으로 밀겠죠. 그럼 다시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피스톤에 연결된 피스톤 로드와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이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다시 플라이 휠이 다시 돌면서 반대쪽에 있는 밸브 로드가 또 움직여서 미끄럼 밸브를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서 B 구멍을 막게 됩니다. 그럼 다시 A 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증기는 다시 A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플라이 휠이 돌고 밸브 로드가 움직이면서 미끄럼 밸브가 다시 A 구멍을 막고 B 구멍을 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A 구멍으로 증기가 들어갔다가 플라이 휠을 회전시키고 다시 밸브가 반대쪽 구멍을 열면서 B 구멍으로 증기가 들어가서 다시 플라이 휠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증기를 이 바깥쪽에 있는 보일러에서 증기를 만들어서 보내면 A 구멍과 B 구멍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열리면서 플라이 휠을 계속해서 어떻게 회전을 시킨다. 이 회전력을 만들어내서 이 회전력으로 먼저 누구죠? 뉴커먼이 광산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제임스 와트가 방직기를 만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기계들 뭐 있었죠? 뭐 증기기관차, 증기자동차 등등 공장의 기계들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을 이용하다가 자연의 힘, 풍력발전, 풍차가 있었죠. 풍차나 수차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의 어떤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증기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기억을 합니다.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의 설명을 보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열리고 들어가서 밀고 플라이휠이 돌아가면서 반대쪽 구멍이 열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피스톤을 반대로 밀고 계속 순환 하면서 끊임없이 플라이휠이 회전을 하겠죠. 자, 이것이 증기기관의 원리입니다. 아까 특징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이 적다, 시동 시 큰 힘을 낼 수 있다 등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 무겁다 등등의 단점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증기 터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증기 터빈이란 고온 고압의 증기를 터빈 날개에 분사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동기이다. 열 효율이 뭐에 비해서 증기기관에 좋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선박 뭐예요? 배죠. 공장 등에서 큰 출력을 내는 원동기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서 증기가 유입이 됩니다. 증기는 쭉 따라가서 이 노즐로 분출이 되죠. 아주 빠르게 분출이 됩니다. 누구를 지나죠? 이 날개, 증기 터빈에 있는 이 날개를 지나요. 날개를 때리면, 증기가 날개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날개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아까보다 이게 더 간단하네요. 증기는 날개를 때리고 이 날개차가 회전을 하면서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증기 터빈입니다. 자, 이번에는 증기 터빈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증기가 들어와서 노즐을 통해서 날개로 분출되죠. 이 분출된 증기가 날개를 때려서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다시 증기가 들어와서 노즐을 통해서 나간 증기는 날개를 때리고 날개의 축인 회전축을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증기 터빈은 노즐을 통과한 증기가 날개를 때리면서 이 회전축을 회전시키게 되는 그런 형태이죠. 자, 1교시는 이렇게 증기기관과 증기터빈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증기기관 누가 만들었다?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다.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던 건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가장 진보된 형태의 증기기관이었다. 그러나 요거에 시초가 되었던 건 누구다?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토마스 뉴커먼은 광산의 배수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던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증기기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제임스 와트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증기기관을 만든 것이고 그 앞에도 토마스 뉴커먼이라든지 아주 2000년 전의 학자인 헤론이라든지 이들이 증기기관에 대해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리고 토마스 뉴커먼은 실제로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기기관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특징은 시동 시 큰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형태가 간단하다. 그래서 고장이 적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서 무겁고 연료율이 좋지 않고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증기터빈은 큰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 선박이나 발전소, 공장 등에서 큰 출력을 내는 원동기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2교시는 내연기관입니다.